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6장 개방경제에서요. 그 사례연구 케이스 스터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페이지가 되겠고요. 제목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5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미국이 1980년 이후 40년 동안 대규모 무역 적자를 경험을 했대요. 거의 그래프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로 보실까요? 자, 거기 보시면 160페이지에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평축이 이제 시간이겠죠. 시간, 연도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미국의 무역 수지래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제로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요. 오케이? 자, 여기가 무역 수지야. 이렇게 쓸까요? 무역 수지. 균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로가 되는 것이고, 이쪽의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기지. 플러스 영역. 요 제로보다 밑에 있는 게 바로 적자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적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960년부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상황을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흑자였어요. 그러다가 70년대 되면서 잠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80년대 되면서 올라가다가 무역 수지가 엄청 내려갑니다. 85년도에 거의 바닥으로 치닫다가 그 다음 80년대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엄청나게 내려갔네요. 2005년도에 바닥을 치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역 수지라는 게 밑에 우리가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과 투자의 차이, 이게 바로 무역 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는 GDP에 대한 백분율로 저축과 투자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저축을 거기 보니까 빨간 색깔로 해놨네요. 그래서 빨간 색깔로 이렇게 있어서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다 저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투자가 약간 파란 색깔로 할까요? 그 차이만큼이 위에 있는 차이랑 똑같은 거야. 제가 좀 잘 그리긴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여기는 잠깐 이렇게 투자가 이렇게 돼 있다가 역전되네. 비슷하네. 비슷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더 많고 괜히 그렸네. 그래프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렇게 되다 이 차이가 이제 벌어지죠. 벌어지다가 좀 떨어지다가 뭐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빨간 색깔이 저축이고 파란 색깔이 투자인데 이 차이가 바로 뭐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무역 적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이 투자, 빨간 색깔이 저축. 그 둘의 차이. 오케이? 자, 오른쪽 161페이지 가볼게요. 첫 번째 줄에 볼까요? 아니, 그러면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뭐야? 이렇게. 무역 적자가 자꾸 심각해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 결론 나와 있잖아. 저축은 안 하면서 투자만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자의 원인. 내 책 내용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의 차이라는 거, 그거를 명심해 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과 투자, 요게 무역 관련된 이게 흑자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무역 적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무역 적자의 첫 번째 원인은 S가 감소해서 그렇다. S가 감소. 오케이? 자, 우리 두 번째 단락 볼까요? 1980년대에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설명할 수 있대요. 그래서 1980년대 확장적 재정 정책. 우리 지난번에 교재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봤죠. 확장적 재정 정책 하면 정부 저축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저축이 감소하게 되는 거, 국민 총저축이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특히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자, 거기 보시면 레이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는 81년 3년에 걸쳐서 개인소득세를 대폭 삭감하는 법안, 이게 뭐 래퍼 곡선 등등 그런 거 있었죠. 텍스를요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조세 삭감은 동일한 만큼의 정부 지출 감소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레이건은 공화당 정부거든. 그럼 작은 정부를 옹호해야 되니까 정부 지출을 자꾸 막 늘리는 거 반대합니다. 그럼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걸 좀 막기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몸이 자꾸 뚱뚱해지고 있어. 그러면 그걸 막을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굶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걷는 거야. 세금을 적게 걷으면 아니, 돈이 없으니까 정부 지출도 줄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소위 야수굶기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텍스가 감소했는데 정부 지출이 감소하지 않은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재정 적자는 다음 줄에 호황기에 경험하였던 가장 큰 적자에 속했으며 레이건 행정부가 끝난 다음에도 한동안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자, 특히 정부의 재정 적자와 더불어서요, 바로 밑에 보시면 아니, 세금은 별로 거치지 않는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게 정부의 재정 적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걸 바로 우리는 정부의 재정 적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니, 무역 적자까지 같이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역 이렇게 쓸게요. 무역 적자까지 그냥 같이 오게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마리 토끼가 동시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무역 적자. 이렇게 정부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요, 우리가 바로 쌍둥이 적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언제나 발생하는 건 아니야. 흔치 않은 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쌍둥이 적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때 쌍둥이 적자라는 재정 적자랑 무역 적자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또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다음 달락 재정 상태를 건전화하려고 하면서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네, 2번 일을 할까요? 90년대, 지금 요거는 80년대야. 1990년대. 네,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네, 정부 하에서는요 모두 조세 증대에 서명하였고, 그러니까 감세 방안이 아니라 조세를 텍스를 증대하는 거에 서명을 했어. 자, 그러면서 의회는 지출을 억제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정부 지출은 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정부의 재정 적자가 해소되기 시작했죠. 자, 이런 정책상의 변화 외에 1990년대 말에 생산성이 급속히 향상돼서, 그러니까 이때 또 어떤 일이 되냐면 뭐 인터넷, 컴퓨터, IT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이렇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생산성이 향상되어 소득이 증대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또 조세 수입은 더 증가했대. 그래서 이게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겠죠. 또 조세 수입이 또 더 많이 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방 정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이때는 총 저축이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총 저축이 감소했는데 이때는 총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모형이 예측하는 거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투자가 동시에 또 증가하게 되면서 총저축의 증가가 무역 적자의 감소와 동시에 발생하지 않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여기 당시의 기술 부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외생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모형에서 얘기하는 거와는 조금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2000년대 봅니다. 2000년대. 자, 거기 보시면 재정정책으로 인해 총저축은 다시 한번 감소하게 됐다. 2000년대 보면 아들 부시죠. 조지 W. 부시가 조세 삭감 법률의 서명, 다시 요거 이제 공화당의 기조를 이어받아서 아버지 부시랑은 좀 다른 견해를 보였어요. 아들 부시는 네, 텍스를 다시 또 깎아주는 거야. 감세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부 지출은 또 증가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악의 축 해가지고 이제 범죄와의 뭐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나게 이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군비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펑펑펑 쓰게 된 거죠. 다시 요거랑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재정 적자를 크게 경험하게 되었고 총저축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뭐야?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무역 적자가 다시 또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제 또 다시 몇 년 지나면서 거기까지는 쓰진 않을게요. 주택 가격이 폭락해서 하락하게 되면서 자, 무역 적자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저 뒤에 챕터 13장에서 연결해서 본대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주택 투자의 대폭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무역 적자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부터 점차 회복되면서 2009년, 2019년 사이에 저축과 투자 모두 증가하면서 저축과 투자가 모두 증가하게 되면 무역 수지는 불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저자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통계 자체만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좀 알기는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지 제대로 통계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자, 미국의 무역 적자 스토리를 가지고 살짝 살펴봤는데 그래도 굵직굵직한 그리고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번 살짝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